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국선도를 읽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75페이지 제2장 국선도의 정체. 자, 국선도의 수료는 그 초기에 있어서는 지도에 따라 단법을 그대로 수련하여도 기력 증진의 효과를 체득할 수 있으나 점차로 깊이 들어가고 높이 올라감에 따라서는 국선도의 깊고 높은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득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선도의 정체를 한번 요약하여 밝히는 것이다. 국선도의 수련은 두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우주관에 대한 원리요. 또 하나는 인생관에 대한 원리다.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연계나 인간계는 동일한 음양오행의 법칙 하에 있으므로 그 생성 변화의 원리는 동일할 것이나 소우주라고 하는 인간은 우주와는 다른 성격의 정신작용을 하는 신기지체요 기립지물이므로 우주의 원리 이외에 다른 원리가 하나 더 있으므로 그 원리를 해독하지 않고서는 국선도 수련에 깊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단리라는 것이다. 우주나 인간을 영리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인간의 생성 변화의 문제는 정, 기, 신으로 관찰하는 단리의 이해 없이 영리만으로는 풀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오행으로 우주의 원리를 해명하지만 지구라는 곳에 앉아있는 인간이 관찰할 때는 육기의 변화가 발견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오운육기설이 있는 것처럼 지상의 인간 몸에는 정기신의 작용이 하나 더 있어 그것이 올바로 작용되어야 인체 내의 오운육기의 음양오행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양자연학 또는 철학과 여러가지 도서에는 정기신으로 설명한 단리가 허다하게 많이 있으나 그 원초적인 문헌은 주역과 또는 황제 내경에 있으니 우리 민족 선의 단리가 얼마나 오랜 것인가 알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마디로 인용하면 내경에는 정기신 운동이라 하였고 주역에는 기정형 운동이라 하였는데 내경에 보면 정이 축토지기, 인체 내에서는 비토지기를 상승함으로써 신으로 화하는 것을 정기신 운동이라 하였고 여기에서는 신이 미토지기, 인체에서는 폐기에 쌓여서 하강함으로써 정,
물질적을 만드는 것을 기정형 운동이라 하였다. 이 말들을 정리하여 보면 내경에는 정이 화하여 신이 되는 과정을 설명했고, 역은 기가 변화하여 다시 정, 물질적을 만드는 경로를 말한 것으로 본다. 이는 정기신 운동이라는 표현과 또는 기정형 운동이라는 표현으로 각각 인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조작 과정의 일면식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국선도의 수련에서 말하여 온 정기신의 단기작용은 그 삼자가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어 상관적 통일성을 가진 것이다. 대우주는 음양의 상관 원리로 생성하고, 인간인 소우주는 기혈의 상관 원리로 나타나 생성 변화하여 따라서 정과 기와 신을 창조하는 것이니, 우리가 보통 정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또는 의식 작용을 말합니다. 정기신의 원리를 다소 응용한 표현이다. 이 단기혈로 인하여 생하는 인간의 정신은 대자연의 우주 정신과 같은 형태이나 그 성격이 다르고 그 질도 다른 것이다. 먼저도 말하였거니와 우주의 정신은 음양의 율러를 뜻하는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공식적이요 공리적이지만, 인간의 기혈 지정신은 공리적이면서도 사리사욕적인 것으로서 이해와 고락과 희노지 감정의 지배를 받는 정신이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토화작용이 되지 못하여 천명을 다하지 못하고 병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병고이다. 그러므로 국선도의 수련은 인심을 천지심에 맞도록 수련하는 도이므로 정기신의 작용을 극도로 선도, 신전선화하여 음양과 온 육기의 작용이 내 몸 안에서 활발히 일어나도록 하여 천지인 삼합으로 일합 통일하는 방법인 것이다. 만일에 이 정신과 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 여기에 음양 원리와 온 육기의 원리만 거론한다면 이는 한의학의 원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는 단전호흡과 같은 동작만을 중시하여도 결코 국선도로서 수련되는 제4단계인 진기단법 이상의 도력은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유의할 것은 정기신의 작용으로 활발해지는 통기생생, 절기사망과 같이 통기의 현상이 음양과 온 육기의 상생작용에 기초를 둔 것이므로 모든 단법의 해설이 음양 온 육기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선도는 영리와 단리의 종합 원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단리는 영리를 포함하고 정기신을 더 첨가하는 극치적 수련법이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외과와 내과의
정신신경과의 원리를 첨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외과, 내과로는 치료를 할 수 없을 때에 정신신경과를 찾게 되는 것이다. 서의에서는 이 정신신경과가 근일에 발달한 의학이나 동양에서는 고래로부터 이 정기신을 중요시하여 의학보다 앞서 이도이치병 하였다는 말은 다름 아닌 정신적 방법으로 치병했다는 말이다. 인간의 정신을 천지리에 합익해 하는 방법은 먼저 인간적인 사욕을 공욕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사욕은 마음을 괴롭히는 결과가 된다. 사리사욕은 공도인 천지도와 합치되는 정신자세가 되지 못한다. 우리의 정신이 언제나 천지의 도리와 공리를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과 조상을 염두에 두고 수련할 때 천지인 삼합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선도 수련의 제1수련이 정심, 선심인 것이요 심신통일인 것이다. 좀 더 나아가 공심, 진심으로 공진화가 되어야 천지인 삼합인 것이다. 이와 같은 공진정선의 마음이 되어야 정심, 정시, 정각, 정도, 정행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 진, 정, 선심을 말하는 것은 소우주인 인간의 소체가 심리불안으로 파괴되는 일을 방지하자는 것이요. 따라서 우주적인 정신과 합치하는 자세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정신작용으로 정기신의 올바른 정상적인 집중 또는 통일하여 우리 정신 자세부터 일반적 감정을 초월하여 초인간적인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국선도의 진기담법부터 수련이 된다는 것을 밝힌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연의 법리를 정각하고 그 도의 길을 닦아 나아가 몸서 얻어 갖는 체득적 방법이 국선도의 정체다. 제1절 국선도의 특징. 원래 동방에는 도가 많이 있다. 그러나 각기 그 특징이 있다. 우선 상이점을 찾아보고 다음으로 공통점을 살펴보자. 유교 사상은 존심양성으로서 중용지도를 실천하는 도요. 불교 사상은 명심견성으로서 중도지행을 실천하는 도다. 그러나 국선도의 사상은 수신연성으로서 금단지도를 성취하려는 양생지도다. 이렇게 볼 때 그 특징은 각이하다. 유교는 중용지도로서 인간 사회에서 올바른 윤리적 실천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 성인이나 군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요. 불교는 중도지행으로서
원어대사의 말을 빌리면 이각언지, 무피무차, 예토정국, 본래 일심, 생사열반, 종무이제라 하여 모든 차별상을 떠난 평등관에서 이해를 초월한 중도의 행으로서 보살의 경지로 생활한다는 것인 바, 이도 역시 올바른 깨달음으로서의 윤리적 실천이 목적인 것이다. 그러나 유도 국선도만은 그와 다르다. 국선도는 올바른 인간만이 되겠다는 도가 아니라 강한 인간, 무병장수의 인간이 되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전자들은 하나의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후자는 생명력이 충실한 인간이 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전자는 생활의 도요, 후자는 생명의 도라고 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동방의 도는 수심, 수신의 방법에서 나타난다. 수심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의 도와 불가의 도는 그 수심으로 인하여 수신양성이라는 부목적이 이루어지며, 또한 수신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선도는 그 수신연성으로 인하여 수심이라는 부목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유는 정심, 선심이 없이는 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렇게 본다면 동방사상에는 어디까지나 도덕적인 동시에 양생적인 요소가 아울러 잠재해 있다고 봅니다. 국선도는 생명의 양생이 되는 동시에 생활의 도덕도 이루어지는 일거양득이 되는 도다. 아울러 동양적 자연과학의 특징을 해명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과학 혹은 철학의 연구 대상은 언제나 자연과 인생이다. 국선도의 사상이 동양적 자연관에 근거하였으므로 동양적 자연관의 특징을 살펴보면 서구적인 자연관과 상이한 점이 나타난다. 서구 철학에서는 대개가 인과적인 사고방식이나 또는 분석적 사고방식으로 자연을 관찰한다. 자연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원인을 따지며 자연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요소를 분석하려 한다. 그리하여 자연의 배후에는 조물주나 창조주를 인정하기도 하고, 또는 자연의 구성요소로서 원자나 단자 같은 것을 지목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양의 자연인은 자연은 자연 그대로 보고 자연의 배후를 따진다거나 자연을 쪼개서 분석한다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한다. 자연이라는 그 개념대로 스스로 그렇게 되어 있다 생각하는 것이다. 자연은 있어온 그때도 있었고 또는 있는 그대로 서로 인연을 맺어 생성하여 가고 있다고 본다. 자연은 어떤 종적인 선후나 상하관계에서 존재 생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음양상호 감흥으로 상극도, 상생도 이루어져서 만물의 생성사멸적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자연세계의 원리와 인간 생존의 원리와 분리하여
생각하지도 않고 따라서 인류 도덕의 원리도 자연의 원리와 분리하지도 아니한다. 서구의 물리적 화학적 문화가 발달한 것은 자연을 분석하고 그 구조를 변화시키는 이른바 자연에 도전하여 얻은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든 비자연적 인간 문명에 인간 자신이 굴복하고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도리어 도전을 받고 있는 불안에 빠져 있는 상태다. 그러나 동양인은 자연을 자연 그대로 두고 자연을 즐기고 자연의 품 안에 안기어 자연과 더불어 살기를 원해왔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과학 문명은 발달치 못하여 현대 문화의 후진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동양인들도 서구의 과학 문명을 따라가기 위하여 자연에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오늘날에 와서는 도리어 서구 문화로만 인간의 생활이 해결될 수 없다는 서구적인 과학 문명은 생활에는 유익하나 생명에는 위협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문제가 여기에 이르자 인간은 동서인을 막론하고 자연을 자연 그대로 친근해야만 한다는 인간 본래의 생존 원리인 구선도법을 되찾지 않을 수 없게끔 되었다. 동양인의 자연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일원론에 있다. 이는 곧 국선도의 단리 원리다. 자연이나 인간이나 막론하고 다 기의 취산으로 생하고 멸한다. 기가 한 번은 음으로 한 번은 양으로 변하는 것을 말함이니 생은 기의 취요, 산은 기의 산이다. 이 기는 우주와 인간의 본원이다. 기는 이름 일양의 누운에 의하여 천지인의 도를 일관하는 것으로서 이 기를 우리 인간이 우리 몸에 충일시키는 방법이 다름 아닌 국선도의 단리인 것이다. 양생법은 곧 양기법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 국선도의 이는 곧 기의 이요. 기의 이는 단의 이가 된다. 그것은 기를 양하면 선인이 되고 기를 양하려면 단전호흡으로 행공을 해야 하는 까닭이다. 간단히 말하면 단전호흡으로 기를 양함으로써 국선도의 목적을 달한다. 축기는 단전호흡으로 이루어진다. 끝으로 음양사상에 대하여 한마디 나의 견해를 덧붙이려 한다. 단전호흡으로 기를 양하는 것이 단리다. 호흡은 기의 이름 일양이다. 기가 한 번 음으로 한 번은 양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음양사상은 동방사상의 근본이라 하였거니와 우주는 기의 집산이요 그 집산의 원리는 음양이다. 이 원리가 역의 철학적 형이상학인 것은 주지하는 바이나 동방제국에 있어 음양사상이 제일 먼저 발달하고 생활화한 나라는 우리나라이다. 우리나라 국호도 여러 가지로 명칭이 있으나 높은 나라, 활 잘 쏘는 나라라 하여 대국국, 바다 동쪽에 있는 민족이라 하여 동이족 또는 해동성국, 후에 해동조선,
고조선, 군자국 이외에도 수많은 이름을 썼으나 오늘날 대한민국이라 하였다. 약하여 한국이라 한다. 대저, 한민족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가장 귀중한 자료는 그 민족의 언어다. 한민족 속에서 수천만 년 혹은 수억 년 전부터 성장해 내려온 우리말은 곧 우리 민족의 사상이 잠재해 있는 것이다. 언어는 변한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다른 민족의 말과 글로써 이루어지는 말이 들어오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민족 고유의 말은 그대로 있다. 이러한 견해에서 볼 때 우리나라 말은 거의가 음양성을 내포한 이념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말의 표현은 양음 사상이 아니요 음양 사상이다. 언제나 음적인 것을 앞에 놓고 양적인 것은 뒤에 놓는다. 예를 들면 밤낮, 안팎, 물불, 흑백, 좌우, 강산 등은 음선 양구다. 한자로는 남녀라 하나 우리나라 말로는 여남, 연놈으로 표현한다. 한자로는 호흡이라 하나 우리 말로는 들이쉬고 내쉰다고 한다. 들숨 날숨, 들락 날락 또는 들쑥 날쑥 한다는 말과 표현은 호흡을 들숨이 먼저고 날숨이 후에 있어 한자로 쓰면 흡호로서 흡음이 선이고 호양이 후로서 음양으로 표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말은 다 음양사상이다. 음양사상은 우리 민족 문화 속에 그리고 생활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서양 쪽 사고는 음양사상이 아니고 양음사상이다. 양이 활동적이요 중심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동양사상은 음이 더욱 활동적이요 시초적인 것으로 보아 기가 먼저 음으로 나타나고 따라서 양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소위 음중양화인 것이다. 국선도의 단전호흡에도 원리는 기초적인 숨이 들숨이 흡의 효과로서 음의 덕용에 있고 음덕의 흡의 효용으로 단전호흡하여 도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도태는 곧 여성의 포태에 비유한 표현이다. 자, 이렇게 오늘은 86페이지 제1절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2절 국선도의 목적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저의 그 국선도를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국선도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으로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주위에도 그렇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아프신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 잘 지키시고 건강하게 되셔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